어제 새벽에 일어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 4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딸이자 가해자의 딸이 우리 엄마를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4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숨진 채 발견됐고요. 출근길에 차 주인이 보고 신고했는데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있더라고 피 흘리고 피 깨고 바닥에 흘러내려가니까 많은데 흘러내려. 목격자 말이 현장에 흉기도 남아 있었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전 남편 김모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시작했고요. 김 씨는 살해 후에 술과 수면제를 복용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의식 회복된 뒤에 체포됐습니다. 의심이 없이 온 환자의 의식을 오는데 이제 좀 깨어난 것 같다고 경찰관이 데리고 가는 것 같다고. 남편 김모 씨한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했는지 동기는 아직 안 나오고요. 지금 이제 딸들이 올린 글. 네. 지금 첫째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린 것이고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청원문을 좀 볼까요? 네.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을 올린 사람이. 네. 가해자의 그 딸입니다. 네. 첫째 딸이고요. 피해자의 딸이면서요. 네. 그러니까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에 4년여 동안 살해와 협박을 당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범죄자다.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한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린 거죠. 딸이 아버지가 네. 알겠습니다. 네. 직접 유가족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마음 먹은 듯이 나는 뭔가 이거 행동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술을 먹어서 취했다던가 약간 그런 게 아니고 비틀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정말 또박또박 정말 이렇게 잘 걸어갔고요. 아파트 단지 옆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 걸 13군데를 좀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회부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했는데 그 전에도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보여줄 게 있다 해서 가족들 모여라 해서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하고 어머니 계속 도망 다니다시피 하고 흉기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그러면서 결국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고. 우발적인 게 아니었고요. 아까 좀 전에 전화 걸어서 가족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했을 때 갔더니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아직은 가족들의 주장입니다만 네.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어머니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만큼 결혼 기간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혼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에도 있었고 5차례나 사는 곳을 옮겼다는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타자를 쓰고 연락처도 알아놔서 연락을 하고 위협을 해야 하는 네. 행동을 반복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동선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새벽에 운동 나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인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를 당시에 약물을 복용하고 또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심신미약으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그거를 인정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전에도 나는 6개월 만에 나와. 네, 그렇죠. 너희 엄마 죽여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얘기를 딸들한테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그래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난 6개월이면 나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딸들이 보기에 지금 이제 살인이 있었을 당시의 상황을 봐도 아버지가 비틀거리고 이랬다고 하지만 그건 의도된 행동이다. 이건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미약을 가장한 행위다. 그래서 처벌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봐도 심신미약이,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PC방 살인 사건 때문에 우리
변호사분들의 설명 들었는데 저 법원에서 그게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요? 그렇게 쉽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또 이 사람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사건 이전에 봤던 목격자도 있어요. 그 네. 목격자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아내가 가출해서 찾으러 왔다는 식으로 변명을 했던 것도 있고요. 네.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술과 수면제 같은 것을 복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려갔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전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런 걸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의도한 계획에 의해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했지 같이 않습니까? 살아본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신미약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네. 제도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협박, 아버지가 계속 살해 협박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5번이나 보호시설을 포함해서 거처를 옮겨 다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쫓아와서 살해했어요. 제도가 미비한 거죠. 이게 지금 보호소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네. 이게 가정폭력 방지법에 이 보호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 보호소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계속 거기에서 지내지 않고 나온 이유가 뭔지 이건 좀 별도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거기에서만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주소를 옮기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에 계속 보호를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주소지를 찾아내서 찾아와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네.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딸이 모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러는데 이런 게 형량에도 처벌에도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됩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양형을 고려할 때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어쩌느냐가 늘 판결 이후에 나오는 법인데 또 판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오죽하면 가족이 그것도 딸이 이런 식의 청원을 할까라는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가정폭력 사본 검거 현황을 잠깐 볼까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속이 잘 안 됩니다. 거의 1%도 안 됩니다. 네. 올해 6월까지 17,000여 건인데 구속된 사람은 140여 명, 재범률은 그런데 1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딸들이 증언을 이렇게 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해도 네. 아버지를 붙잡아가서 하루만이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네. 다시 풀려나고 계속 이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네, 협박도 하고 폭행을 심지어 가했고 네. 그런 과정들이 딸들이 폭행당한 것까지 하면 20여 년 동안 반복이 됐고 이혼하는 네. 걸로 따져도 지금 한 4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호를 전혀 해주지 못했다고 딸들은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비단 제도 안에는 뭐 인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경찰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네.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내는 이유는 가능하면 가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상담 쪽으로 돌리기 위한 건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여긴 같은 이혼한 경우는 부부고요. 예, 네. 이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폭력 사범도 가정보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그렇게 보는데 이거를 보낼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의 신변보호 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대중교통도 많고 인구도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만 알면 경찰이 보호 조치를 취하기 너무 늦은 구조거든요. 네. 보다 면밀하게 이 사람 주거지 파악하는 방법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감춰줄 수 있는지 같은 걸 좀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사진관 보겠습니다. 도도맘 김민아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방금 전 나온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까요? 한 줄로 좀 말씀드리면 네. 김무선 씨는 앞으로 어떤 변호인을 또 선임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애초 처음부터 사실 이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재주가 덕을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뛰어난 재주를 가졌는데 잘못 사용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 본인이 스스로 화를 입은 건데요. 반성하고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네, 계속 추락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청래, 정두환 두 분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